안녕하세요. 랩3의 두 번째 예제 랩3B 부분의 작성자인 서울대학교 과학생물공학부 소속 최준성입니다. 랩3B에서는 장애물 콘을 인식하고 적정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RC카를 주차하는 문제였는데요. 아마 랩2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랩3B의 문제 상황은 랩2B와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복습하는 셈 치고 랩2B 코드의 알고리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랩2B에서는 컬러 카메라 관련된 UT를 주로 사용했었고, 그 중에서도 Get Contour Area라는 UT를 이용해서 컬러 카메라에 잡힌 장애물의 윤곽선 넓이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적정 거리에서 컬러 카메라에 보이는 장애물의 윤곽선 넓이와 현재 컬러 카메라에 잡히는 장애물의 윤곽선 넓이를 비교해서 적정 거리에 RC카를 주차하도록 설계했었지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윤곽선 넓이가 적정 넓이보다 더 크면 후진, 작으면 전진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여긴 이 그림처럼 말이죠. 랩3B의 문제사항은 랩2B와 거의 똑같은데 거기에 랩3A에 배운 데프트 카메라 UT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레이스카 시뮬레이션 랩3B에 해당하는 시뮬레이터를 띄워놨는데요. 맵이랑 콘 형태도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한 가지 차이점은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콘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콘의 크기가 변하는 거랑 랩2B와 랩3B가 다른 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랩2B의 방식은 원근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콘의 크기가 커지면 콘의 크기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콘이 레이스카로부터 가까워졌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랩2B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콘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적절한 지점에 주차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뎁 카메라란 UT를 이용해서 랩2B의 코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구현을 시작할 건데요.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컬러 카메라의 장애물이 인식되기 전까지 조이스틱으로 RC카를 조작하다가 컬러 카메라의 장애물이 인식되면 장애물의 윤곽선을 인식하고 중심 픽셀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뎁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중심 픽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랩2B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장애물 앞까지 얼라인먼트를 맞추면서 전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3에서 얻어낸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적정 거리에 RC카를 주차하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코드가 완성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용할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getContourCenter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윤곽선을 아규먼트로 받아오는데요. 윤곽선을 아규먼트로 받아온 뒤 그 윤곽선의 중심 픽셀의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 함수는 getPixelAverageDistance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두 가지의 아규먼트를 받아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는 depth image를 받아오게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 이미지에 있는 어떤 픽셀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이 픽셀까지를 거리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의 문제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앞선 통찰에서 랩3B의 문제가 랩2B와 정말로 유사하다는 걸 발견해냈기 때문에 저희는 랩2B를 스켈레톤 코드 삼아서 위에서 작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오른쪽에 띄워놓은 코드가 랩2B 코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져줘야 할 부분은 업데이트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데이트와 업데이트 컨투어 함수를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뎁트 카메라를 랩2B 문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랩3B에 해당하는 해답 코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투두입니다. 첫 번째 투두는 이 레이스카가 컨투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거리를 디스턴스란 변수에 옮겨내는 그런 코드 블럭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코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contour is not none, 그러니까 컨투어가 none이 아니고 현재 컬러 카메라에 장애물이 잡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depth image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depth image를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distance라는 새로운 또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getPixelAverageDistance 함수에다가 depth image를 넣어주고 이 뒷부분 아규먼트에 우리가 거리를 잴 픽셀을 넣어주면 RC카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콘을 기점으로 적정 거리 이상 띄어서 주차를 한 이유는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재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준점도 RC카가 장애물과 최초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현재 장애물은 주황색 콘 형태이고 RC카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물의 중심 부분쯤에 처음으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컨투어의 센터 픽셀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get contour center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현재 위쪽 부분에서 랩2B의 위쪽 부분에서 컨투어 센터를 글로벌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글로벌 컨투어 센터를 인자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이 더 들 수 있는데요. 이 거리를 재는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 블럭을 어느 코드 블럭 밑에다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업데이트 함수 밑에, 한 가지는 업데이트 컨투어 함수 밑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실질적인 RC카의 속도 그리고 각도 조절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드 블럭을 업데이트 밑에 집어넣을 생각인데요. 사실 이 블럭을 업데이트 컨투어에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피드를 다룬 쪽이 업데이트 쪽이기 때문에 만약 업데이트 컨투어 쪽에다 이 코드 블럭을 집어넣는다면 디스턴스의 컨투어 센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를 수정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to2는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 있는 이 디스턴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코드의 나머지 부분도 디스턴스를 이용하도록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랩2B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컨투어 에리어와 골 에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디스턴스와 골 디스턴스로 바꿔줄 겁니다. 골 에리어를 이전에는 실제 30cm에서 컨투어 에리어를 측정해서 집어넣어줘야 했지만 지금은 골 디스턴스가 30cm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3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 컨투어 에리어 대신 디스턴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밑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숫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숫자들은 이전 컨투어 에리어를 이용해서 푼 문제들에 대한 파라미터 튜닝이 이루어진 이후에 갖춰진 값들입니다. 따라서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 파라미터들을 새로 이제 튜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RC카가 주차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튜닝해서 이 자리에 A, B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랩3B의 해법 코드가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RC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아보고 또 함수나 코드에 더 나은 제한이 있으면 수정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코딩 되시고요. 지금까지 화학생물공학부 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 태클플레이에서 랩3 to2C 교육자를 제작을 맡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1학번 양윤정입니다. 랩3에서는 뎁스 카메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차를 세우는 여러가지 미션들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to2C는 월 파킹, 즉 벽을 기준으로 주차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앞선 다른 투두 미션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니 어렵지 않게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육자료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코드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육자료 질문들에 대한 답과 코드에 대한 힌트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영상에서 제시하는 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코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스스로 코딩해보지 않고 솔루션 영상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당장 영상을 끄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부터 가져보세요. 만약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코딩해봤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랩3 to2C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월 파킹, 벽을 기준으로 주차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했죠. 첫 번째로 뎁스 카메라를 통해 벽까지의 거리를 인식해야 했고 두 번째로
앵글과 스피드를 조절하여 안정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주차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랩3 전반에 걸쳐서 계속 사용했던 뎁스 카메라 관련 함수를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랩2, 3의 to B에 해당하는 바로 콘 파킹과 알고리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비슷하게 구현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이 벽으로부터 20cm만큼 떨어진 위치에 정면 주차하는 것이었고, 이 규칙이 to A, B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응용하기 위해서 명확히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규칙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 우리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넘어갔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콘 파킹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월 파킹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포워드와 백워드를 반복하면서 앵글의 조절을 통해 방향을 조절하다가 벽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차를 서서히 시작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파킹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앵글과 스피드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앵글과 스피드를 결정하는 것을 두 스텝에 걸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스텝 1에서는 앵글을 결정함으로써 벽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스피드를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 앞선 to B에서 진행했던 콘 파킹의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앵글 결정하기만 잘 해낸다면 그 다음은 쉽게 해결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은 뎁스 이미지 또는 그 외에도 라이더라는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러한 정보도 있고 카메라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랩3이기 때문에 우리는 뎁스 카메라를 사용한 방법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힌트는 다음과 같았죠. 자동차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왼쪽 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가 왼쪽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 답안은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뎁스 이미지 상에서 왼쪽, 중앙,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할 수 있을 텐데, 구한 오른쪽까지의 거리를 right distance, 왼쪽까지의 거리를 left distance라고 할 때 이 둘의 차이를 이용해요. 이 둘의 차이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정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왼쪽, 중앙,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 방법은 그러나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랩3의 to A에서부터 to B에서도 get pixel average distance 함수를 사용해 보았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픽셀과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가지 아규먼트 값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바로 뎁스 이미지, get 뎁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픽셀의 좌표값,
우리가 원하는 픽셀의 좌표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픽셀은 어떤 픽셀인가요? 왼쪽, 오른쪽, 중앙을 대변할 수 있는 각 픽셀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왼쪽 픽셀의 좌표 값을 먼저 제가 구해보면 픽셀의 좌표 값이라 하면 로우 값과 컬럼 값이 있어야 할 텐데 로우 값은 이 0,0이라는 픽셀로부터 몇 번째 픽셀에 있나를 의미합니다. Y축의 픽셀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컬럼은 X축의 픽셀 번호를 의미하며 또 0,0으로부터 몇 번째에 이 픽셀이 위치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값으로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왼쪽 지점을 명확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로우 값은 한 중간 정도, 그림의 이미지의 한 중간 정도이면 괜찮을 것 같고 컬럼 값은 이 이미지를 4등분해서 그 왼쪽으로 정해주면 충분히 왼쪽 지점을 대변하는 픽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우는 높이의 2분의 1, 컬럼은 폭의 4분의 1 정도로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 2분의 1, 폭의 4분의 1. 여러분 그리고 높이와 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코딩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rc.camera.getHeight와 width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값이었죠. 네,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 바로 이 좌표값은 두 값 모두 int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와 4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정수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int 함수를 사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센터 픽셀과 라이트 픽셀은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지점의 픽셀 좌표값을 구했다면 우리는 getPixelAverageDistance 함수에 대입을 해서 각각 left distance, center distance, right distance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eft distance와 right distance를 구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앞서 말했던 이 거리 차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자동차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자동차가 정면에 대해서 돌아가 있는 정도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돌아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앵글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좌우 지점의 거리 차를 이용하면 돌아가 있는 방향과 더불어 정도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좌우 지점의 거리 차에 비례하여 앵글을 지정해주는 proportional control을 사용해 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는 앵글을 구하려고 하고 있고 proportional control을 사용하기 위해서 remap range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지점 차
좌우 지점의 거리차에 비례하여 앵글을 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고, 이제 이 거리차가 속하는 비율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 비율은 최대 거리차를 여러분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 최대 거리차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왼쪽으로 매우 많이 돌아가 있다면 굉장히 이 오른쪽 지점까지의 거리와 왼쪽 지점까지의 거리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요. 이런 경우엔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틀어야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즉 앵글이 1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돌아가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이 돌리고 싶겠지만 우리는 앵글을 1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앵글이 1이 되어야 하는 경계선, 이 각도를 대변하는 거리차가 바로 마이너스 최대 거리차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방향이 매우 많이 돌아간 채로 오른쪽을 보고 있다면 왼쪽을 바라보도록 회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계가 되는 지점, 이 각도에서의 거리차를 최대 거리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앵글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사이의 앵글로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걸까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죠. 우리는 앵글의 값의 범위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식에서는 이 최대 거리차가 이 정도인 경계보다 더 최대 거리차가 절대값이 클 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더 클 때, 이 경우에 1,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saturate 값을 true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후진하는 경우에는 전진하는 경우와 앵글이 달라야 할까? 후진하는 경우에 앵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글의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대체로 벽에 너무 가까워서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주행하는 방향이 바뀔 뿐이지 돌려야 하는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진을 하는 경우든 후진을 하는 경우든 상관없이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우회전을 했을 거예요. 앞서 구한 프로포셔널 컨트롤을 바탕으로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전진하면서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후진을 해주게 될 텐데 크기는 돌아간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앵글 크기는 전진과 동일. 전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방향이 동일하다면 이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차량이 더 돌아가게 되겠죠. 정면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방향이 반대로, 이 방향이 옳고 이 방향이 틀린 방향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앵글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부호이기 때문에 앵글 전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한 앵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앵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텝 2는 스피드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스피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관해서는 콘 펄킹에서 이미 2번이나 학습해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진하다가 후진, 후진하다가 전진 하는 상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가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할 타이밍을 정해주어야 해요. 랩2 B의 경우에서는 콘 영역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후진을, 너무 작아지면 전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랩3 B에서는 콘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전진과 후진을 결정했었죠. 반면 랩3 C는 어떤가요? 벽을 기준으로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벽과 너무 가깝거나 멀어지지 않기 위해 전진, 후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뎁스 이미지의 중앙 지점까지의 거리, 센터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전진과 후진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이제 너무 앞으로 가면은 후진을 하고 너무 뒤로 가면 전진을 하는 이 거리, 얘를 후진 거리, 얘를 전진 거리라고 하면 이 거리를 이제 지정해 주어야 해요. 전진 거리는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주시면 돼서 그리 어렵지 않은데 후진 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지점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지? 처음엔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목표 지점보다 후진 지점이 뒤에 있으면 후진 지점에서 후진을 해버리면 목표 지점에 평생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우리는 서서히 주차하는 전진 후진과는 또 다른 모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후진 거리와 상관없이 목표 지점까지 서서히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후진 거리가 목표 지점보다 가까워지면 다음과 같이 비스듬하게 들어가다가 쾅 하고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면 전진 거리와 후진 거리를 적당히 실험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전진으로 바꾸고 어느 지점에서 후진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스피드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전진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후진 거리와 전진 거리가 있습니다. 전진 모드에서는 전진 거리 쪽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후진 거리 쪽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후진 모드에서는 후진 거리에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후진을 하고 전진 거리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후진 거리와 전진 거리에 대한
나의 현재 거리를 비례하여 스피드를 결정하게 되겠네요. 네, 역시나 또 비례 제어, proportional contro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imit range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나의 거리는 center distance죠. 그리고 이게 속하는 범위는 후진 거리와 전진 거리 사이입니다. 전진 모드에서의 속도를 예로 들면 후진 거리에서는 0이면 좋겠고 전진 거리에서는 최대 스피드인 1이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까지 가는 속도는 오히려 이 전진 거리와 후진 거리를 벗어나서 움직이게끔 좀 더 과하게 전진과 후진을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램프 함수, 역시나 RC 유틸즈 안에 들어있었던 함수죠. 이 함수를 통해서 속도의 범위를 약간 작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0.8과 0.8 사이쯤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진, 후진 다 잘해서 정면을 얼추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좌우 지점의 거리차겠죠. 거리차가 는은 아니고 0에 가까울수록 정면에 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앵글이 사실 좌우 거리차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 앵글을 기준으로 앵글이 0에 가까우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0에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 우리에겐 ABS라고 하는 절대값 함수가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절대값인데 이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한 0.1보다 작으면 꽤 작죠. 0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이 값도 이제 실험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난 굳이 앵글 안 쓰겠다. 좌우 거리차로 그냥 가겠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까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주차를 해야겠죠. 이때 스피드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목표 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서히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을 땐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진. 여기 있을 때는 스피드가 0. 여기 있을 때는 이제 후진. 스피드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빠르게 움직여야 좋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현재 위치에 비례하여 스피드를 정해주는 proportional control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remap range를 사용해서 현 위치가 이제 center distance로 판단을 하기로 했죠. 여기서도 여전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는 이제 center distance나 left distance나 right distance나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진 후진을 결정할 때 center distance를 대표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center distance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목표 지점을 이제 골이라고 할게요. 골이 목표니까. 골과 이제 골에서 뭔가 또 다른 기준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가볍게 골에 2 곱해진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에서는 당연히 0이면 좋겠고, 골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달려오기 시작하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달려온다고 해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골의 2분의 1 골.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에서 최대 스피드로 후진을 하고, 골에서는 당연히 스피드가 0인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드렸던 이 팁과 동일하게 클램프를 사용해서 속도의 범위를 조절해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차의 경우에는 좀 더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 자체가 이미 벽에 매우 가깝고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리 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0.2? 0.3? 정도 사이에 스피드가 들어가게끔 클램프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벽에 부딪히는 거는 전진할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진은 좀 더 크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이 팁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시면 굳이 클램프를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팁 하나를 더 드리면 세이프티 스톱을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완전히 멈추지 않고 약간 앞뒤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것은 0이 되는 지점이 목표 지점 단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스피드가 0.1하고 마이너스 0.1 사이 정도이면 이 정도의 스피드가 오면 그냥 목표 지점에 도달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하고 스피드를 0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좀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멈추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적용해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랩3의 솔루션 영상은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서 스텝 1에서 앵글을 결정하고 스텝 2에서 스피드를 결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따라 하시다 보면 제가 온전한 풀 코드를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코드를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알고리즘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와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